해봅시다. 주기율표.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을 공부할 때 주기율표를 알면 너무너무 간단하고 편하게 화학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자, 주기율표. 원자 번호 순서대로 정리를 할 건데, 원자 번호 1번은 수소라고 합니다. 네. 2번을 먼저 쓰지 말고요. 3번 먼저 씁니다. 3번은 아랫줄에다가 리튬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베릴륨이 4번. 그 다음에 궁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이라고 쓰고 10번이에요. 위에다가 헬륨을 딱 얹어주면은 이렇게 이쁘게 그릴 수 있어요. 흔한 남자들의 실수, 수소 써놓고 헬륨을 여기다 써요.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궁소, 탄소 썼는데 칸이 어때요? 좁죠? 그래서 질소, 산소, 궁소 여기 써야 돼요. 남일 같지 않죠? 그죠? 남일이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이상하잖아. 그지? 간격도 안 맞고. 그러지 말고 밑에 걸 먼저 쓴 다음에 위를 완성하면 이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야. 한 다음에 외우자 또 5번, 6번, 7번, 8번, 9번이라고 쓰면 되겠죠. 우리 20번까지만 외울 거예요. 그다음 나트륨이 11번이고요. 마그네슘이 12번,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하고서 칼륨과 칼슘까지 써주면 됩니다. 자, 요게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물론 이제 화학식도 어렵고 이게 뭔지 아직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차차 알 수 있어야 돼요. 한번 읽어줄게요. 얘는 하이드로젠에서 수소라고 하고요. 수소라고 하고 쌤이 인스타에다가 수소를 외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암기법이 하나 있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 암소가 있고 숫소가 있어요. 숫소는 이제 감기에 되게 잘 걸려. 그래서 재채기를 해요. 뭐라고? H. 이런 분위기일지 몰랐어요. 숫소가 H라는 거예요. 알겠죠? 들었었는데? 들었었어요. 여러분 들었었죠? 나머지는 이제 발음 나는 대로 된다. 봐봐. 해잖아. 해니까 헬륨, 리니까 리튬, 베니까 베릴륨, 부니까 붕소. 그 다음에 발음 나는 대로 안 나오는 게 요 녀석들이에요. 지금 쌤이 지금 밑줄 긋고 있는 것들이 발음 나는 대로 안 되는 것들, 그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암기법 만들었던 거야. 이거. 얘도 니트로젠 질소거든요. 질소, 산소, 억시즌, 그죠? 이것도 발음 나는 대로 안 되지. 프니까 플로린, 네니까 네온이에요. 나니까 나트륨이고, 마그라고 읽어야 돼. 마그네슘입니다. R이니까 알루미늄이고요. 얘도 발음 나는 대로 안 나오죠. 얘는 실리콘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규소예요. 규소. 이거는, 인이라고 하고요. 얘도 황이라고 하고, 얘도 염소. R니까 아르곤이 되고요. 칼륨, K, 칼슘 됩니다. 지금 밑줄 긋은 것들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발음 나는 대로 좀 암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좀 쉽다라고 보는데 전혀 발음 나는 거랑 상관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 수소, 카본, 탄소죠. 니트로젠, 억시즌, 실리콘. 그래서 쌤이 몇 개만 더 소개하면 탄소가 C인데 여러분 또 이상한 반응을 할까봐 걱정되네요. 잘 해드릴게요. 그래요. 소를 이렇게 숭상하는 나라가 있는 거 알아요? 네? 소를 숭상하는 나라. 소를 되게 이렇게 막 신성시하는 나라가 있잖아. 인도에, 그죠? 힌두교, 그죠? 네. 그 나라에서는 축제 때 사람들을 밑에다 깔고 소가 그 위를 지나가요. 그런 행사가 있어. 근데 밑에 사람들이 하는 말. 나를 탄 소가 지나가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에이씨 하면서 버티는 장면입니다. 탄소가 에이씨예요.
그럴 수 있죠. 이걸 왜 만들었냐면 탄소가 C인 걸 기억을 못하는 친구가 많아서 만들었어요. 자, 나머지는 쌤 인스타에서 확인하는 걸로 그만해야겠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외우기 어려운 것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하고 억지로 좀 맞춰서 외우는 방법도 있긴 있어요. 자, 그다음 순서를 좀 암기해야 되는데 순서를 암기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수혜, 리베, 붕, 이렇게 앞 글자 따서 노래로 외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쌤 같은 경우는 수혜, 리베, 붕탄질산, 플레, 나마, 알규, 인황, 염화칼칼 이렇게 외워요. 앞 글자만 따서. 근데 좀 그렇게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서 암기법을 좀 만들었는데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벌써 보고 있어. 자, 이야기를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이야기냐면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야기고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이야기고요. 여기까지가 세 번째 짤막한 이야기, 네 번째 이야기,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이야기인데 첫 번째 여기 1번까지는 배경이 나와. 이 이야기가 펼쳐지는 어떤 환경, 배경입니다. 자, 배경 어디냐면은 수해를 입은 지역이에요. 수해를 입은 지역입니다. 수해를 입은 이렇게 해요. 수해를 입었다는 건 물난리가 난 지역을 말해요. 상상했나요? 네. 수해를 입은 지역에 수해를 입었다는 건 물이 되게 많다는 뜻이잖아. 누가 나타난다?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왜 나타났을까? 수영하려고. 약간 정신 나간 여자예요. 수해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나요. 수해를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나타납니다. 자, 그 여자가 왼손에 뭔가를 들고 있는데 이거를 따서 이렇게 먹기 위해서 이걸 찾아요. 오프너입니다.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습니다. 오프너가 이제 병따개잖아. 오프너. 이때 남자와 여자의 반응이 둘로 갈립니다. 밑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고 있던 여자들은 저 여자가 나타나더니 막 이상한 걸 오프너를 찾잖아. 욕을 하겠죠. 이상한 애가 나타나서 뭐 하는 거야? 이럴 거 아니야. 남자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요. 남자들의 반응은 내가 알아! 그죠? 나만 알지 하면서 달려갑니다. 나만 알지 그건! 그래서 여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장면을 상상해주면 됩니다. 나만 알지 하고 가서 그 여자의 왼손에 들려있는 음료수를 따주죠. 음료수의 이름이 나옵니다. 펩시콜라예요. 펩시콜라. 그래서 여자가 꿀꺽꿀꺽꿀꺽 마시고 마지막에 뭐 한다? 크카 하면서 트름하는 장면까지. 다시 수해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는데 나만 알지 달려가서 펩시콜라를 따줬더니 크카하고 트름하더라. 이렇게 순서를 주르륵 외워주면 됩니다. 물론 선택이야. 이렇게 외워도 되고 저렇게 외워도 됩니다. 이야기로 이게 순서를 기억하는 사람이 편한 사람은 이 방법을 선택하면 되고요. 앞 글자만 따서 외우는 게 좋은 사람들은 수해 입의 봉탄해서 외우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되고 쌤이 이렇게 말할 거야. 규소가 몇 번이니? 라고 물어봅니다. 규소가. 그러면 수해, 리베, 붕탄질산, 알규. 그죠? 저는 이상한가? 수해, 리베, 붕탄질산, 플레나마, 알규. 그죠? 14번째. 찾아내면 됩니다. 또는 수해를 입은 지역에 비키니 입은 여자가 오프너를 찾는데 나만 알지 이거잖아. 지니까 14번째네 라고 암기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뭐 편안한 방법으로 하라고 둘 다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알아야 될 게 첫 번째 세로줄. 이게 세로줄이야. 첫 번째 세로줄을 뭐라고 하냐면 1족이라고 합니다. 1족. 두 번째 세로줄은 2족이고요. 이게 세 번째 세로줄 같지만 실제 우리 주기율표로 보면은 간격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13족이에요. 13족이고요. 얘가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가로줄은 주기라고 해요. 주기. 이걸 1주기, 첫 번째 주기. 두 번째 가로줄은 2주기라고 하고요. 세 번째 가로줄은 3주기.
다음에 네 번째 가로줄은 4주기이고요. 20번을 넘어가는 것들을 다 합치면 전체 몇 주기까지 있냐면 7주기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주기율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니? 물어보면은 18개의 촉과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7개의 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족의 의미하고 주기의 의미를 지금부터 얘기해 줄 겁니다. 자, 이제부터 그릴 건 뭐냐면 바로 전자배치도예요. 전자배치도. 도라는 말은 그림을 그린다는 겁니다.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 그림을 그리는 건데 이 전자배치도를 그리기 앞서서 우리가 원자에 대한 내용을 좀 이해를 해야 돼. 자, 원자라는 녀석은 항상 전기적으로 중성이어야 합니다. 쌤 몸이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쌤 몸은 결국 중성이죠. 전기를 띠고 있지는 않잖아. 맞아? 일렉트릭 마법사처럼 막 전기를 띠고 있지는 않잖아요. 내가 일렉트릭 마법사를 안다. 알고 있나? 모르나? 알고 있나? 모르지? 여자들은 잘 몰라요. 있어요. 클래시 로얄이라는 게임이 나옵니다. 아무튼 내 맘이야. 왜? 한다고? 했었어요. 했었다고? 거기 일법이라 그래서. 네? 조이 알아? 1번? 알고 있구나. 수빈이 모르지? 아, 모르지. 일렉트릭 마법사를 1법이라 그래요. 에이, 미안해. 자, 그래서 원자는 중성인데, 자, 수소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수소 1번입니다. 원자 번호가 1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봐봐. 중요합니다.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1이 뭐냐면, 얘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개수가 1개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1개. 근데 얘가 중성이어야 하니까 플러스의 힘을 상쇄시키는 마이너스도 1개를 갖고 있어야 하는 거야. 마이너스를 띠는 물질을 뭐라 그래요?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원자 번호 1번 수소의 그림이에요. 전자 배치도입니다. 이게 전자 배치도를 그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리튬은 원자 번호 3번입니다. 3번. 3번은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3개 있다는 거죠. 플러스가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있다면 마이너스도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현재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요딴 식으로 해서 전자를 아무데나 이렇게 하나, 둘, 3개를 그려놨거든? 이게 중등 과정까지의 한계인데 우리 이걸 깰 겁니다. 왜 깨냐면 그래야 이온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자 3개를 배치시킬 건데 어떻게 배치시킬 거냐면 껍질별로 배치를 시킬 거야. 껍질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이 있거든요. 바로 첫 번째 껍질로 이루어진 것들이 1주기고요. 껍질이 2개인 것들이 2주기인 거고 껍질이 3개까지 증가하는 게 3주기. 껍질이 4개인 것들이 4주기인데 껍질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잘 봐. 전자 3개 채워야 되지. 3개의 전자를 1차 껍질에 먼저 채워요. 첫 번째 껍질에. 첫 번째 껍질은 뒤따 조금 해서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가? 2개밖에 안 들어가. 그래서 나머지 하나를 어디다 넣어야 돼? 두 번째 껍질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잘 봐. 얘는 껍질이 몇 개야? 2개죠. 그래서 리튬은 2주기인 거야. 또 하나, 얘는 맨 바깥에 전자가 몇 개야? 하나죠. 그래서 1쪽인 겁니다. 전자 배치도를 그리면 얘가 몇 주기 몇 쪽인지를 그냥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이번에는 나트륨을 한번, 다른 거죠. 마그네슘을 한번 그려볼게요. 마그네슘. 원자번호 12번이죠? 플러스가 몇 개 있다는 거야? 12개 있다는 거잖아. 잘 봐. 1차 껍질, 전자도 12개 있어야 하니까 1차 껍질엔 전자 몇 개 들어간다고? 2개밖에 안 들어간다고. 10개를 더 채워야 돼. 그럼 2차 껍질은 몇 개가 들어갈까요? 8개가 들어가요. 8개. 기억해야 돼. 8개. 하나, 둘, 셋, 넷, 5, 6, 7, 8. 전체 10개지. 아직 몇 개 더 그려야 돼? 2개 더 그려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3차 껍질에다가 전자 2개를 더 그려 넣으면 됩니다. 이게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도예요.
쌤이 문제로 마그네슘의 전자 배치도를 그려라. 이걸 그려야 돼. 이걸 딱 그리면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껍질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 그래서 몇 주기? 3주기. 맨 바깥 껍질에 전자가 몇 개 있어? 2개. 2개. 그래서 몇 조? 2조.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자, 2차 껍질은 8개까지 채울 수 있다 그랬죠? 3차 껍질은요? 8개. 4차 껍질은요? 8개야. 무조건 8개. 그래서 1차 껍질을 제외하고 무조건 8개를 채워간다는 그 규칙을 무슨 규칙이라고 하냐면 바로 옥텟 규칙이라고 불렀습니다. 옥텟 규칙. 옥텟이 무슨 뜻이냐면은 옥토퍼스가 문어잖아. 문어가 다리가 몇 개야? 8개거든. 그래서 옥토퍼스, 옥텟 같은 단어야. 옥텟 규칙은 8개의 규칙, 8의 규칙입니다. 8개의 규칙이라서 1차 껍질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은 8개까지 채울 수 있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이에요. 자, 마지막 모든 물질의 꿈. 드림. 맞나요? 드림? 쌤 영어 이만큼은 할 수 있어요. 모든 물질의 꿈이 있는데 모든 물질의 꿈은 뭐냐면 이응 지읒이에요. 완전 아니에요. 인정 아니에요. 뭘까? 인정 같아요. 영어로는 입자예요. 모든 물질이 입자가 되는 게 꿈이다? 아니야. 영어로는 stable. 안정. 영어 좀 하자. 네. 안정화되는 게 모든 물질의 꿈이에요. 그게 안정적으로 바뀌고 싶은 게 모든 물질의 꿈인데 어떻게 하면 안정화될 수 있느냐? 답은 이거예요.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됩니다.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안정적인 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쌤이 나트륨을 여러분들한테 나눠줘, 나트륨을. 네. 먹어봐. 어떻게 될까? 먹어, 그냥. 어떻게 될까? 죽어요. 왜요? 몸속에서 반응이 폭발해. 진짜요? 나트륨 폭발 실험 잠깐 보여줄까요? 네. 보여주겠습니다. 나트륨 보여줄게요. 졸려. 저리 뭐 했다고 지금? 아니. 쌤, 전 10시 반에 일어났어요. 10시 반에 일어났다고? 학교 갔다 왔어요. 왜 갔다 왔어? 찍었는데? 2시 40분. 놀고 왔어요. 놀러 왔자고. 쌤제도 오셔? 어디 보자. 나트륨 폭발 실험. 벽시계 유리 박살났다는 거 보자. 진짜. 김태희랑 김서 8시 40분까지. 쇼치네. 뭐지? 우와! 에? 미쳤나봐.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이건 수소기체네. 이건 수소고요. 이 실험을 왜 이렇게 무섭게 여기서 하지? 교실에서 했나? 교실에서 했어. 미쳤나봐. 공돌이가 하시는 거네. 이거다.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폭발하는 이유를 이거 알아봅시다. 번호 아니냐? 나트륨과 물이 만나면 일단 볼게요. 자, 얘가 1단계고 얘가 2단계고 얘가 3단계입니다. 자, 종이컵에 넣겠습니다. 아깝지만 지웁시다. 자, 여러분 그러면 바로 물에다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나트륨을 일단 던지고 도망갈 거예요. 자, 나트륨 1단계 바로 투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2, 1! 작은 건 아무래도 반응성이 작아요. 그리고 안 나네요. 뭔가 생각보다 반응이 미지근한데? 자, 일단 1단계는 너무 작아서 반응이 거의 없었고요. 그럼 바로 이제 2단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단계 넣겠습니다. 이거 그렇죠. 자, 여기다 이제 불 살짝 붙여주면 수소기체
넣고 3단계도 반응이 좀 작을 경우 4단계 한번 만들어서 다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단계 넣을게요. 3, 2, 1. 물 위에 떠 있는 것도 잘 봐. 금속인데 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보다 미지근하지? 반응이? 원래 불꽃이 일어나지 않나요? 왜 불꽃이 안 나요? 오! 네, 컨텐츠 망한 줄 알았는데 다행히 알아서 불이 붙었네요. 폭발 안 하나? 쿵. 쿵. 오! 오! 깜짝이야! 야, 깜짝이야! 나 지금 살아있죠? 살아있죠, 지금? 방심하고 있었는데, 뻥! 터져가지고, 와, 나 저 진짜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방금 봤던 영상에서, 자, 이게 나트륨에 대한 내용입니다. 나트륨을 그냥 먹으면 큰일 난다는 말을 했던 거야. 그냥 먹으면. 근데 우리는 소금 먹잖아. 소금이 뭔지 알아? 네. 소금이 염화나트륨이야. 소금이 염화나트륨인데 걔는 왜 먹어, 우리는? 걔는 안 죽잖아. 안정한가 보죠. 안정한가 보죠. 이게 염화나트륨 소금이거든요. 염화나트륨 소금이 먹어도 우리 터지지 않죠? 네. 왜 그러냐면 얘가 어떤 형태로 있냐면 Na1 플러스 Cl1 형태로 요딴 식으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먹는 거야. 다시 말해서 이온이 되어 있는 이온 상태의 물질을 섭취하는 겁니다. 근데 얘네는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온 상태는 굉장히 안정적이라서 우리 몸을 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 음료 먹잖아. 이온 음료도 괜찮죠. 먹어도 이온이 바로 이겁니다.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한 녀석이 바로 이온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트륨은 왜 이렇게 위험하냐? 나트륨의 전자 배치도를 그려볼게요. 나트륨은 플러스가 11개 있는 거죠. 마이너스 전자도 11개 있어야 되죠. 1차 껍질에 전자가 몇 개 들어가? 2개 들어가고 나머지 8개가 8이라고 쓸게요. 8개가 두 번째 껍질에 들어가고 아직 한 개의 전자를 더 그려야 되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자, 이 봐봐.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을 만족했을까요? 옥텟 규칙이 뭐야? 8개를 꽉 채워야 안정해진다는 규칙이 옥텟 규칙인데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했죠. 자, 이제 생각해야 돼. 얘는 슬픈 것보다도 일단 안정적일까 불안할까? 불안하다고 말하는 거야. 불안해서 물에다 던지면 터지는 거예요.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을 물에 던지면 왜 터지는지 그러면은 얘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못해서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겁니다. 불안정하기 때문입니다. 대답해 주는 거야. 나트륨의 입장에서 안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전자 한 개를 버려버리거나, 맞죠? 전자 한 개 버리면 껍질이 하나 사라지긴 하지만 8개가 꽉 차 있는 껍질이 나올 거 아니야? 안정적으로 바뀌는 거야. 두 번째 방법은 어디선가 전자 7개를 끌고 오는 방법이야. 어떤 게 더 간단할까요? 하나 버리는 게 더 간단해서 얘는 전자 하나를 버리게 됩니다. 전자 하나를 버리면은 이것도 슬플 텐데 나트륨이 전자 한 개를 버리면 얘가 전자가 사라지는 거잖아. 전자가 사라지는 거니까 봐봐. 플러스는 11개 그대로죠. 플러스는 11개 그대로인데 전자가 10개밖에 안 남으니까 무슨 전기를 띠게 된다? 플러스 1의 전기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자 하나를 내놓는 거죠. 전자 하나 내놓는 거야. 화살표의 방향을 잘 보아야 합니다. 왼쪽에 오른쪽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나트륨 원자가 이렇게 읽어야 돼. 나트륨 원자가 나트륨 이온으로 바뀌면서 전자 하나를 버린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나트륨 이온은 얘죠. 이게 안정한가요? 불안정한가요? 안정한 겁니다. 왜? 옥텟 규칙을 완벽하게 만족했으니까. 이걸 먹는 게 바로 소금이에요. Na+를 우리는 섭취하는 겁니다. 안정적인 녀석을 섭취하는 것이.
자, 이런 식으로 이온이 되면 안정적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온을 만드는 규칙이 뭐다? 옥텟 규칙이 그 되게 중요한 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이온들이 됐다 많아요. 외워야 될 이온들이 됐다 많은데 그걸 이제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몇 개는 외워야겠지만 웬만한 건 외우지 않아도 돼요. 다시 써볼게. 얘네가 1쪽이잖아. 1쪽은 다 똑같이 맨 마지막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하나 있는 거니까 전부 다 전자 하나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전부 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이온이 돼요. 간단하죠? 이거 만약에 이 규칙을 모르면 H는 뭐였지? 1 플러스였나? 외워야 돼. 리튬은 뭐였지? 리튬? 리튬은 우리 배터리에 쓰는 건데 걔는 어떻게 이온화되지? 외워야 돼. 근데 이제 이 주기율표를 알고 있으면 왼쪽 맨 첫 번째 줄에 있는 건 전부 다 1 플러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족은 바깥에 전자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2개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를 베릴륨 4번이죠. 얘는 전자 12개구나. 마그네슘 해볼게요. 전자가 12개니까 전자 2개를 버리는 게 빠를까? 6개를 가져오는 게 빠를까? 버리는 게 빠르겠지. 그래서 2족은 전자 2개를 버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전부 다 2개씩 버리니까 완전 신기하게 전부 다 2 플러스 이온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케이? 규칙이 있는 거죠. 붕소는 조금 그때그때 달라서 좀 빼고 알루미늄은 3족, 13족이라서 3개를 버립니다. 그래서 얘는 3 플러스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18쪽 같은 경우는 18쪽은 네온 한번 그려볼게요. 네온은 원자번호 10번이거든요. 느낌 딱 오겠지만 1차 껍질에 전자 2개 들어가고 2차 껍질에 딱 8개 들어가요. 저기 왜 H예요? 아니 플러스 10 쓴 거야. 플러스 10 쓴 거야. 그래서 네온은 이렇게 그려지죠. 그러면 얘는 안정이에요, 불안정이에요? 이미 안정해요. 이온화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18쪽에 해당하는 것들은 이온화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쪽을 뭐라고 불러주냐면 비활성 기체라고 불러줍니다. 비활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활성화되지 않아. 누구하고도 반응하지 않아. 반응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안정하니까. 그죠? 비활성 기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온화되지 않으니까 그냥 놔두면 돼요. 근데 그 앞에 있는 것들을 17쪽이라고 하는데 17쪽은 원자과 전자, 즉 바깥에 전자가 7개 있는 것들이거든. 7개를 버리는 게 빠를까? 하나를 얻는 게 빠를까? 얻는 게 빨라서 1-가 됩니다. 그 앞에 것들은 16쪽이라서 전체 전자가 맨 마지막에 6개라서 전자 2개를 얻어와서 2-가 돼요. 우리 책에 이렇게 많죠? 책에 맨 위에 나와 있는 요 녀석이 누구냐? 바로 요 두 놈이 나오잖아. 요거 두 개. 얘가 양이온이라고 되어 있고 음이온 되어 있잖아요. 양이온이 누구야? 전자를 잃어버리면 양이온, 플러스 이온 되는 거고 전자를 얻어오면 마이너스 이온이 되는 건데 그 밑에 양이온과 음이온의 대표적인 예로 나트륨은 1 플러스야. 황은 2-야 써있잖아. 여기 써있네요. 나트륨은 여기 1 플러스, 황은 2-인 거 써있네요. 그죠? 요 규칙을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배우면 이걸 외울 필요 없다는 겁니다. 전자 배치도만 잘 그릴 수 있으면 쉽게 알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산소도 2-가 되겠죠. 2-입니다. 자, 근데 읽는 방법이 있어요. 읽는 방법. 자, 지금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1번 이온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두 번째 이온을 어떻게 읽어주는지 공부할게요. 양이온 같은 경우는 그냥 뒤에다가 이온자만 붙이면 돼. 얘네들 양이온이잖아. 양이온 어떻게 읽어준다? 수소 이온, 리튬 이온, 베릴륨 이온,
나트륨 이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알루미늄 이온이라 불러주면 돼요. 근데 음이온이 문제야. 음이온은 마이너스 이온들인데 읽을 때 좀 특이하게 읽어줍니다. 자, 얘는 산소잖아. 산소라고 해서 그래서 소로 끝나자. 소자를 없애고 그다음 화자를 집어넣은 다음에 이온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준다? 산화이온. 오케이. 산화이온이라고 읽어줘요. 얘는 황이잖아. 소로 안 끝나지. 뭔가 뒤가 콩 비었죠. 화자를 붙인 다음에 이온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황화이온이라고 불러줘요. 황화이온. 그래서 플로린으로 끝나죠. 소로 끝나는 게 아닌 것들은 화자를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플로린화이온. 얘는 염소죠. 소로 끝났네요. 소를 없애고 염화이온이라고 읽어줍니다. 양이온은 그냥 되게 쉽게 읽을 수 있지만 음이온은 조금 신경 써서 읽어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규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이온식을 볼게요. 여러 가지 이온식 보면은 우리가 외우지 않아도 될 것들만 체크하면은 우리 여기서 쓴 거 20번 안에 들어있는 거 이거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이것도 알고 있는 거 이것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 보이죠? 6개 전체 4 하나 둘 셋 넷 4개죠? 16개죠? 16개 중에 둘, 넷, 6개 정도는 20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울 필요가 따로 없고 나머지 것들만 좀 위에 암기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20번을 벗어나는 것들이라서 따로 암기를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시험 볼 때쯤에 쌤이 또 암기법을 알려줄 거예요. 물론 이미 본 사람들도 있지만 시험 볼 때쯤에 2+인 것들 기억나나? 이불 속에서 벌어진 일? 그게 이제 2+ 외우는 방법입니다. 이런 식으로 카드 납부. 그래서 2+만 모아서 따로 외워주고 1+만 모아서 또 외워주고 그다음에 1-만 또 모아서 외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특이한 게 있는데 바로 이 녀석들이야. OH1-, SO4 2- 보여? 이게 원자 하나가 전자를 버리고 얻는 게 아니라 원자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만큼 S1 산소 4마리 총 5마리 원자가 모여서 우리가 같이 전자 2개를 가져오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황산이온이에요. 자, 이런 이온들에서 뭐라고 불러주냐면 여러 개의 원자가 함께 이온이 되었다라는 의미에서 다원자 이온이라 불러줍니다. 다원자 이온. 다원자 이온들도 여러 개가 있죠. 다원자 이온들도 따로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외울 게 많죠? 외울 게 많습니다. 이미 시험 본 학생들 이것 때문에 많이 틀렸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그죠? 외울 게 많아요. 근데 외울 걸 좀 줄여주는 게 오늘 배웠던 옥텟 규칙이 바로 외울 걸 좀 줄여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결국 외울 거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온들은 전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험을 하면 전기를 띤 물질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을 가진 전극을 딱 담그면은 이 안에 전기를 띤 입자, 즉 이온들은 어디로 움직이겠어? 플러스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고요. 마이너스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잘 들어. 이렇게 전기를 띤 입자가 움직일 때 우리는 뭐가 흐른다라고 말한다? 전류가 흐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소금물 같은 경우는 전류가 흐른다 안 흐른다? 흐른다. 하지만 설탕물은 전기를 띤 입자가 아니야. 설탕은 전기를 띤 입자가 아닙니다. 설탕 분자는 전기를 띠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걸어도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거든. 그래서 설탕물은 전기가 안 통해요. 하지만 소금물은 전기가 통합니다. 이온이 없고 얘는 이온이 있고 그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이온의 확인 파트에 공부할게요. 거꾸로예요. 진짜 벌써? 아니 별로.